오늘은 저희가 신제품 소개 컨텐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정확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원단과 부자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조명하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설 무브먼트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고품질의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원단과 부자재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좋은 제품이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좋은 만듦새,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내구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특히 디자인적으로는 저희는 좀 화려한 프린트나 자수를 넣기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패턴을 설계하고, 그리고 조금의 부자재 같은 디테일에 차이를 주는 걸 좀 선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과 부자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텍스트로 많이 설명도 하고 있고, 이미지나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몇 개 브랜드를 먼저 이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 컨텐츠 자체는 좀 몇 개 그 회차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피드락이라는 자석을 베이스로 한 부자재 브랜드와, 그리고 왈데스라는 지퍼와 부자재를 다루는 브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사용했던 원단인데 챌린지 아웃도어의 에코팩이라는 원단까지, 그 원단과 부자재 두 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사이브먼트에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가방을 만들기보다는 조금의 디테일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가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26년도부터는 더욱더 고품질의 원부자재를 사용을 해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릴 원단과 부자재들도 굉장히 좀 고가의 원단과 부자재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중에서 보실 수 있는 일반적인 원단과는 뭐 2배, 많게는 5배, 6배까지 차이 나는 원단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원단과 부자재를 단순히 사용한다고만 해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부자재라 원단이 정확하게 이제 핏이 맞았을 때 좋은 제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저희 그 제품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피드락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2019년도부터 좀 알고 관심 갖고 있던 브랜드인데요.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는 2020년도에 애프터프레이가 첫 협업을 하고 나서 21년도에 두 번째 법인 피어스백을 준비를 했는데, 그 피어스백에 적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 부자재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우연히 이제 웹 서치를 하다가 제가 자재를 발견을 했는데, 원래 월스알무먼트라는 브랜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방이라는 이 제품에서 차별화를 주기 위해 부자재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남들과는 다른 부자재를 쓰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자재 브랜드들을 디깅하고 좀 기록하고 데이터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아직 사용은 못했지만 국내나 아니면 해외에서 흔하게 사용하지 않은 부자재들을 좀 사용해 보려고 알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또 쓰는 부자재들도 있는데, 피드락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중에 하나였고, 제가 가장 관심 가던 부자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 이제 제품을, 이 부자재를 취급하는 디스트리뷰터를 수소문해서 좀 알아내게 됐고요. 미팅을 하고 나서 다양한 부자재들도 받아놨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피드락의 대표 제품인 V버클이라는 버클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피어스백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사용감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그리고 좀 모던하면서 좀 테크적인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고, 특히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반응이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피드락은 이제 독일의 브랜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틱이라는 지금 자성을 활용한 버클을 특허를 내고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버클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부자재들이 있는데요. 모든 부자재들의 핵심 원리는 이 자성을 활용한 그런 부자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단순 자석이 아니라 자석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체결을 하고 기계적인 구조로 잠그는 특허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결할 때 발생하는 이제 뭐 딸깍거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은 독일 공학 특유의 뭔가 정밀함을 좀 시각이나 청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그네틱 V버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미리수에 따라서 이 내경이라고 하는데 이 내경의 미리수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25mm와 20mm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더 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실버 컬러가 아니라 블랙 컬러인 컬러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이 피드락 버클에 피드락 로고가 이제 레이저 프린팅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리뉴얼된 버전이 나오고 있고요. 사용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인데 이쪽 버클의 전면부를 보시면 화살표 모양으로 위로 당기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를 잡고 이 화살표 모양으로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풀리게 되고요. 가까이 가져가면 바로 결착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mm랑 25mm를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25mm 버클 저희가 피어스백에 사용한 버클 기준으로 그 버클이 75kg의 하중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무거운 짐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풀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풀러 방향으로 당기지 않으면 정말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구성 측면에서도 정말 강한 제품이고 비주얼 자체가 이 버클이 흔하게 사용되는 버클이 아니고 워낙 좀 고가의 버클이기 때문에 이 버클 하나만으로도 이 가방 전체의 디자인적인 인상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마그네틱 V 버클은 당기고 다시 이제 결착시키는 형태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 옆으로 슬라이드 되는 그런 버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버클은 슬라이더 형태인데요. 그래서 당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빠지게 되고요. 방금 V 버클과 동일하게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결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빼고 결착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고, 이 버클은 메신저백의 이런 덮개 플랫 부분에 쓴다거나 아니면 크로스끈에 스트랩에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드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300개 이상의 특허를 이제 냈다고 하고 있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 브랜드들까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락 버클은 저희처럼 가방뿐만 아니라 의류나 신발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핸더스킴, 일본 브랜드의 핸더스킴에서 나오는 신발이나 이런 가죽 재화에도 이렇게 피드락 버클을 사용을 해서 약간의 좀 분위기적으로 가죽 신발이지만 좀 이런 테크적인 자재를 사용을 해서 좀 분위기를 믹스한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한 방향으로만 열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가방에 사용을 했을 때 어딘가에 이제 걸려서 뒤로 당겨지더라도 절대 저절로 풀리진 않고, 헬멧의 턱끈이나 카시트에 쓰일 만큼 굉장히 안전성이 좀 검증된 그런 방식입니다. 또한 이게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한 손으로 결합과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용자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테크놀로지의 이런 편리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브랜드는 왈데스인데요. 이 왈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퍼랑 황동으로 된 비도금으로 된 파츠들이 있습니다. 왈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사용을 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아직은 없고요. 올해 나올 신제품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샘플링 과정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는 가죽 제품에 들어가는 지퍼들과 새롭게 저희가 4월 또는 5월 중에 공개 예정인 그 협업 캔버스백이 있는데, 그 캔버스백에 들어갈 황동 파츠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왈리스 파츠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사실 왈리스라는 브랜드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옷에 지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브랜드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30년대에서 50년대에 많이 이제 사용했던 좀 전설적인 뭐 탈론이나 이런 지퍼 브랜드들이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게 되면서 일본의 이제 아사히 파스너라는 이제 파스너 회사에서 복각해서 만든 게 이 왈데스 지퍼고요. 왈데스 같은 경우에는 비도금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지퍼의 자연스러운 이제 경련 변화가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황동 파츠들은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낡아가는 이제 에이징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도금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좀 모던하고 새것 같은 느낌을 원하시는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왈데스라는 브랜드 지퍼나 아니면 이런 파츠들은 그 특징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이징이나 경련 변화하면 대부분이 가죽이라는 소재를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죽에 같이 이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협업 캔버스백도 에이징되는 대표적인 원단이나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비도금 공법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먼트, 즉 이빨의 좀 특징도 좀 독특한데요. 기계로 찍어내는 현대 지퍼와 달리 합금의 배합이나 형태를 빈티지 사양에 맞춰서 투박하지만 굉장히 묵직한 손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가죽 자켓들에 있는 지퍼들을 보면 이게 확실히 좀 묵직하면서 좀 투박한 그런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도 굉장히 다양한 슬라이더의 모양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YKK나 아니면 추후에도 소개드릴 리리 지퍼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가 굉장히 좀 모던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브랜드의 로고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왈리스는 굉장히 좀 그 슬라이더의 모양에 패턴이 들어가 있거나 클래식한 형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좀 눈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박한 가죽 보스턴백이나 지갑이나 파우치에도 왈레스의 이런 좀 독특한 플러드를 사용한 지퍼를 적용을 했을 때 더욱더 그 매력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왈데스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90기계와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리얼 맥코이 같은 복각 브랜드들에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 브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에서도 선호하는 지퍼 브랜드이고 앞서 설명드린 다른 지퍼 브랜드들과 다르게 이런 특징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확실히 차별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가방 라인업 전 제품에 사용하기보다는 가죽 제품이나 오가네추라 라인이나 LOT 라인 등 복각이나 아니면 천연 원단, 에이징 되는 그런 원단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나씩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가방뿐만 아니라 가방을 구성하고 있는 부자재들의 매력도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챌린지 아웃도어의 이제 에코팩이고요. 챌린지 아웃도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단들이 있는데 울트라 챌린지라는 원단도 있고 에코팩이라는 저희가 사용한 원단들도 있습니다. 이 챌린지 아웃도어는 챌린지 세일클로스라는 미국 회사에서 개발한 원단들이고요. 특히 이제 에코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100%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필름과 원단으로 만든 고기능성 라미네이트 소재입니다. 저희가 컨투어 롤탑에 적용을 한 원단인데 컨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웃도어 필드용으로 저희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기능적인 원단이 필요했고요.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발수력도 좀 훌륭한 그런 원단을 찾다가 이 에코팩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에코팩 같은 경우에는 무게 대비 굉장히 좀 좋은 성능, 기능성을 좀 자랑을 하는데요. 3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3겹의 원단이 되어 있는데 특히 겉감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된 그 페이스 원단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X자 결이 있는 크로스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감은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이제 3레이어 구조인데 엑스팩과 비슷해 보이지만 접착제 대신에 무독성 필름을 열로 압착하여 환경오염 배출이 없는 그런 좀 친환경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방수는 기본이고 인장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용이나 아니면 아웃도어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챌린지 세일클로스가 개발한 소재인데 말 그대로 항해용 돛, 세일클로스 제작 기술에서 파생된 브랜드로 굉장히 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특히 라미네이팅 기술 쪽으로는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울트라라이트 하이킹, 즉 UL이라고 많이 하는데 울트라라이트 하이킹 씬에서 엑스팩을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최초로 겉감이나 안감은 물론 중간에 격자무늬까지 모두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원단이고요. 타 브랜드 소재가 보통 겉감만 재활용을 하는 것과 다르게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 측면에서 엑스팩보다 마모 저항력이 약 10%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자외선에 의한 변색과 원단 분리 현상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단들은 단순히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좀 보호하면서도 좀 내구성이나 실용성 측면에서도 같이 저희가 이점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는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컨트롤 탑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겉에서 보시는 매력과 안쪽에서 이제 엑스플라이가 보이는 그런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월서일무원트에 사용하고 있는 원단이나 부자재를 3개의 브랜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 알고 계시는 브랜드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브랜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월서일무원트 제품을 많이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던
이런 파츠들일 텐데요. 이런 가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이제 좀 뜯어보고 그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더 이제 애정이 생기고 그 저희가 생산하는 이 기획자의 의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리리 지퍼나 아니면 YKK 내에 있는 엑셀라 지퍼, 그리고 피드락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성을 활용한 시스템 맥, 그리고 뭐 넥서스라는 파츠 브랜드, 그리고 최근에 빈티지 스플리트 팩에 사용했던 트리머스라는 브랜드 등 굉장히 다양한 부자재들이나 원단들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챌린지 아웃도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엑스팩이나 뭐 다이니마 같은 특수 기능성 소재들도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소개해드릴 컨텐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